아, 우리 이제 요거 책 끝나고 두 번째 교재 이제 수투 해야 되잖아. 또 그 자이 스토리 하려고 그래. 요새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 모의고사 형태 문제를 오지게 내죠. 그지? 근데 자이에 있는 문제가 그렇다고 다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마플 시너지가 요번에 이제 공통수학 1 새로 하는 애들 마플 시너지, 마플 교과서는 새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교육과정 바뀌니까. 그거를 애들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얘는 5년 동안 안 바꾸거든? 너네가 그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좀 지난 문제들이지. 그러니까 철지난 문제들, 예전 기출 문제들이란 말이지. 거기 모의고사가 많이 나오잖아. 마플에도. 근데 요 근래 문제들이 없더라고. 근데 새로 들어온 공통수학 1 마플 시너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근래 나온 새로운 리뉴얼된 문제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걔네는 그걸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는 고3 자이 스토리 수투로 사와가지고 해봅시다. 결국은 남들 어려워하는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표정은 뭐야, 이씨. 그래서 그 개념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할 거란 말이지. 하면서 할 건데 좀 뭐 다 까먹었다,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럼 요 책으로 우리 수업한 거 영상 있잖아. 그지? 그걸로 다시 한번 복습 좀 하면서 여름을 좀 잘 보내봅시다. 우리 이제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이것만 할 거란 말이야. 수투만. 남아있는 게 수투밖에 없어요. 이제 선택 과목 말고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수투 할 거니까 자이 스토리 가지고 좀 열심히 좀 해보자고. 시험 기간 닥쳐가지고 겨우겨우 교과서나 풀고 있지 말고. 자, 어제 한 거. 어제 현지가 와가지고 여자 혼자였는데 했던 게 뭐였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제 이제 부정적분, 정적분 이거 설명 다시 한번 하면서 어제 우리가 한 건 넓이란 말이야. 그지? 넓이였는데 넓이와 정적분의 차이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자, A에서 B까지 fx, dx 하면 이게 라지 fb 빼기 라지 fa 이게 뭐야? 정적분. 정적분. 라지 f는 뭐지? 요 놈을 갖다 부정적분한 결과죠. 라지 f. x제곱을 부정적분하면은 x 세제곱 되면서 앞에 3분의 1 붙고 이런 거. 하도 좀 오랜만이라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적분이라면은 정적분을 갖다가 도형 그래프로 본다면, 자, 요렇게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그랬을 때 여기가 10, 여기도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넓이가 여기 X축이고 여기 둘 다 넓이가 10, 10이었다면 정적분을 할 때 여기 C라고 그러고 여기 B라고 하자.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잖아. 0이야. 정적분은 플러스,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정적분은 플러스 나오고 아래에 있는 거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플러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10 나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은 0 나온다고. 근데 넓이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넓이는 얼마냐 그러면은 여기도 10, 여기도 10, 20 나온다고. 이게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라고. 그럼 넓이 할 때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을 갖다 위로 접어 올리면은 여기가 정적분이 마이너스 10이었는데 플러스 10으로 바뀔 거 아니야. 밑에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리는 걸 우리는 수학 기호 뭐 쓰니? 절대값 쓰죠? 그죠? 이게 뭐다? 넓이다. 넓이. 그러면 위에 있는 거 그냥 놔두고 밑에 있는 것만 마이너스 붙이면서 접어 올려가지고 X축 대칭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0을 플러스 10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여기도 이제 접어 올리지만 그건 뭐 상관없고. 그쵸? 요런 거 이제 한 거였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두 가지 스타일이 뭐였냐면, 여기 이렇게 fx가 있어. 여기 gx가 있고, 여기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 이때 a에서 b까지 fx와 gx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가지고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면 된다. 이거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하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를 a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이거는 a 더하기 b가 나온다. a 더하기 b가 나온다. 그리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하면 뭐가 나오느냐? b가 나온다. 요거와 x축 사이의 넓이. 이게 나온다. 근데 우리 요 사이 a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bb 지워지면서 a만 남는 거 아니야. 그지? a에서 b까지 fx dx와 a에서 b까지 gx dx를 빼면 그걸 한 번에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야? a에서 b까지 fx에서 gx를 빼가지고 정적분하면 그게 뭐다? a가 되는 거다. 결국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뭐 밑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 여기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 요게 y는 0이잖아. 요게 fx라고 한다면
위에 거가 0, 아래 거가 fx 빼면 뭐야? 마이너스 fx 되거든. 그거를 갖다가 정적분을 해주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라고.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지? 자, 203쪽에 유형 7번 볼게요. 곡선과 직선으로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 위의 점 마이너스 1,1에서 접선 하고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저 3차 함수와 그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 사이의 넓이. 이것도 공식이 있어.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써놓을까? 요렇게 fx가 ax 제곱 요렇게 생겼다. 아예 이렇게 쓰자.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얼마냐?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큰 거 빼기 작은 거에 세제곱하면 넓이가 바로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 접선하고 할 때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이게 그냥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공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번 보여줄게. 자, 그러면 요 위에서의 접선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접선 뭐야? 직선이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면 되는데 기울기를 뭐로 구해?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 까먹었어? 뭐야? f'-1이었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같은 말. 순간 변화율. 그죠? 그럼 쟤를 미분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1이 나오죠. 3 빼기 2에서 그지? 그러면 접선이 뭐가 되는 거냐? 접선이 y는 1 x 더하기 1 더하기 1 되면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한 거였잖아. y는 x 더하기 2가 되지. 이게 접선이야. 요거하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럼 교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얘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란 말이야. 거기에 이제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든지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지. 근데 이렇게 지나간다면 직선이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넓이 구할 때 직선에서 곡선을 빼가지고 1차에서 3차를 빼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3차에서 1차를 빼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려면 교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접하는 게 왼쪽에 있는지 접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지 뚫고 지나가는 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럼 뭐 방정식 풀면 되지. 얘랑 같다고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다. 그지? 요거 근데 우리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걸 알잖아. 접하는 거 왜 접해? 완전 제곱이니까 접하는 거지. 즉 요렇게 될 거라는 거는 우리는 알아야 돼. 쟤는 인수분해 하면. 그래야지 마이너스 1에서 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는 뭐 생각 안 해도 나오잖아. 요거 풀면 1이잖아. 뭐 곱해야지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요거는 다른 얘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접하는 지점이 왼쪽에 있고 완전 제곱되는 게 뚫고 지나가는 게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요거는 갖다 버리고. 그래 넓이는 요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돼. 알았지? 야 이게 뭐야? 요거에서 요거 뺀 모양이잖아 이게. 반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부호만 바꾸면 돼.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dx.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2분의 3의 x제곱 2x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으면 2의 4제곱 16 빼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1 2분의 3의 2의 제곱 4 빼기 마이너스 1제곱 1 2의 2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주면 자 우리 서로 통분해버리자. 얘는 마이너스 15가 올라가고 얘는 2분의 9잖아. 그러면 4분의 18이지. 플러스 18이고 얘는 3이 6이잖아. 플러스 24가 되겠지. 그러면 4분의 뭐냐? 27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도 이런 공식이 있다고. 어떤 공식이 있냐면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이런 공식이 있어요. 요거랑 비슷하죠? 봐봐. 여기는 지금 2 곱하기 3이야. 얘는 뭐야? 3 곱하기 4야. 이제 5차가 나온다면 뭐 나오겠어? 4차하고 직선 사이 넓이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 20분의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5분의.
이거 여기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 12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1이고 큰 놈이 2고 작은 놈은 마이너스 1이고 그거의 4제곱이야. 12분의 3의 4제곱은 81이죠?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27 나오죠. 그러니까 공식이 알아두면 좋아. 근데 저거는 먼 훗날이죠. 먼 훗날은 아니고 우리 기말고사 범위 들어가는 거니까 시험 기간 되면 저거 외워가지고 하자고. 시간 줄여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정적분 이용해서 구해보고. 알았지? 해봅시다. 4, 9, 3 2,1에서 여기로 그은 접선 그거 까먹은 거지?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을 까먹은 거 아니야? 그럼 앞에 찾아봐야지. 5단원이야 6단원이야? 찾아봤어요.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로 그은 접선 하고 요거 사이에 넓이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기울기 이거 미분해서 2 대입해야지. 이거 미분하면 2x 빼기 3인데 거기다 2 대입하니까 4 빼기 3은 1이야. 두 번째 첫 번째가 기울기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점을 먼저 해, 접점. 이거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방금 이상한 짓 한 거야. 쏘리. 자, 접점. t,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4를 해야죠. 기울기. 요거 미분한 거지 뭐. 그지? 저걸 미분해서 t 대입하는 거. t 대입해서 t로 미분한 거랑 마찬가지. 어쨌든 저거 미분해서 t 대입하면은 2t 마이너스 3이 돼. 세 번째, 식. y는 기울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해야 돼. 저기서 그은 접선이니까. 그러면은 1은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t제곱인데 이거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t제곱.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3t 플러스 4t 7t 빼기 3t 하니까 4t.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거 다 절로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이 되고 접점이 두 개 보이네. 그지? 그러니까 뭐 1, 뭐 하고 3, 뭐가 접점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어쨌든 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깥에 얘가 지금 축이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저 바깥에서 그은 접점 저놈은 여기 좀 있단 말이야. 2,1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있고 이렇게 접선이 있을 건데 요 넓이 구하시오거든. 오케이? 요 넓이 구하시오야. 그러면 여기 접점이 지금 얼마 나온 거냐면 3, 뭐가 나온 거야? y값은 중요하지 않죠? 자,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야? 1, 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따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 따로. 그러면 요거 식도 알아. 요 식. 요거 식이 뭐야? 이 직선식 y는 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 t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응? 요때는 식이 y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에 x 빼기 1에 1 넣으면은 5 빼기 3은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고 요거 t는 3을 집어넣으면은 3 집어넣으면 6 빼기 3 하니까 3. 자 y는 3에 x 빼기 3에 3 들어가면 3, 3은 9, 3, 3은 9 없어지니까 더하기 4가 돼. y는 3x 빼기 5가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식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고 요 놈은 식이 뭐야? y는 3x 빼기 5야. 이제 정적분하면 되는 거야. 요 왼쪽 부분은 어떻게 해? 인테그랄 뭐에서 뭐까지? 1에서부터 2까지. 곡선이 더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럼 곡선에서 직선을 빼야지. 곡선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요거에서 요걸 빼야죠. 그러면 뭐래? x제곱 빼기 3x에서 빼기 마이너스 x니까 빼기 2x가 될 거고 4에서 3을 빼니까 1이 되는 거고 dx 해주면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는? 요 오른쪽 넓이는? 응? 오른쪽 넓이는 뭐가 되겠어?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역시 곡선이 위에 있잖아. 요거에서 요걸 빼야죠. x제곱 마이너스 6x 4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플러스 9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됐니?
정적분, 정적분 해서 둘이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3분의 2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마무리까지 해봐. 지면이 부족하므로 마무리 해보세요. 다른 것들도 답은 써줄게. 3분의 1, 4 나옵니다. 이렇게 3개. 자, 요거랑 이게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맞지? 그치? 지금 보니까 0하고 A하고 2가 X 절편이란 말이야. Y에 0 넣었을 때. 그랬을 때 윗부분과 아랫부분 넓이가 서로 같대요. 여기하고 넓이가 같대요. 그 말은 얘가 무슨 점이 되는 거다? 변곡점이 되는 거다. 대칭점. 응? 이 3차 함수의 점대칭이 되는 그 대칭점이 되는 거다. 근데 문제 보니까 A가 0하고 2 사이에 있네? 문제 보면 단 A는 0하고 2 사이에 있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A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3초 컷이죠. 보자마자 답이 얼마? 1이야. 알았지? 근데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제 3초 컷이 불가능한 사람이 이렇게 푸는 거야. 제일 멍청하게 푸는 게 뭐냐면 0에서 A까지 적분한 거랑 A에서 2까지 요거 부호 바꿔가지고 적분한 거랑 같다 해가지고 해서 A값 구하는 게 제일 멍청한 방법이야. 그렇게 풀면 안 돼. 두 번째 방법은 뭐야? 0에서 2까지 저놈을 갖다가 적분한 게 얼마다? 0이다로 푸는 거야. 요놈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걸로 안 풀면 그렇게 안 하면 요렇게 푸는 거야. 요렇게. 그럴 거 아니야. 아랫부분 윗부분 넓이 같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0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거보다도 이제 요렇게 좀 해보라는 거지. 요렇게 대칭이 되게. 알았지? 응? 9번까지 좀 할게. 자, 9번 봅시다. 자, 9번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활용인데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먼저. 예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야. 그 말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y는 mx라는 애가 원점을 지나겠지. y는 mx라는 애가 지나가는데 얘 때문에 갈라지는 요 부분이 넓이가 같다. 2등분 된다. 그때에 2 빼기 m의 세제곱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거든. 이게 있잖아. 가끔 가다가 어떤 책에서는 수학의 셈 같은 책에서는 m 구하라 그러거든. 그럼 아주 그냥 토 나옵니다. 아니 토 나올 건 아닌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이 값이 나오거든. m을 구해서 저기 대입해가지고 2 빼기 m의 세제곱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해보면 2 빼기 m의 세제곱이 얼마인지가 나와. 그럼 그게 답이다. 근데 때로는 m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해서 여기 답이 얼마야? 이 답이 4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m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거는 좀 뭐 하면 되지. 2 빼기 m은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근 4가 되겠지. 그럼 m은 2 빼기 세제곱근 4 이렇게 답을 쓰면 되거든. m 구하라고. 근데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4가 나오는데 왜 도대체 왜 그렇게 나오는 거냐? 이거는 이 공식을 좀 써먹는 게 좋아. 여기 썼던 거. 필기했었나? 여기 썼던 거.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보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어떻게 구한다?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큰 거 빼기 작은 거의 세제곱 해서 3분의 4야. 6분의 8이니까. 여기 넓이가. 알겠지? 그 다음 이제 a를 구할 수 있어. a는 어떻게 해? 여기 교점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요 놈이랑 같다 하고서 넘기면 되는 거잖아. 맞지? 얘들이 넘어가. 그럼 x제곱 플러스 m 빼기 2의 x 될 거니까 x로 묶으면 x 더하기 m 빼기 2는 0이 돼. 그래서 저 교점이 뭐가 된다? 여긴 0, 여기는 2 빼기 m이 되겠지.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그지? 요 교점이 2 빼기 m이 나왔어. 그럼 a는 뭐야? 6분의 1, 2 빼기 m 빼기 0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여기랑 같다잖아.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한 권 얼마가 돼야 돼? 이거는 적분 문제가 아니야. 중학교 1학년들 문제야. 초등학교 6학년이나
얘랑 얘랑 둘이 같은데 둘이 더한 게 나왔는데 지금 A가 얼마인지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왜 앉아있어 이씨. 얼마야? 3분의 2지. 그래서 2 빼기 m의 세제곱은 얼마다? 4가 되는 거죠. 6 곱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 해봐. 필기 좀 해놓고. 97. (497번) 이렇게 있고 요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랑 여기랑 넓이 같잖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응? 여기 x값, 여기 x값, 여기 x값이 요 점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면 되는 거야. 생긴 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그 3차하고 2차하고 같다고 놓고 넘기잖아? 그러면 하나의 3차식이 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애시당초 요 3차 함수 문제인 거야, 그러면. 3차 함수와 는 0이 뭐야, 이게? 이게 x축, y는 0. 하고 y는 x 세제곱 어쩌고 이거 3차식 함수. 그랬을 때 저거랑 똑같,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알았지? 그러면 이거 같다고 했을 때 제일 그래. 생긴 게 별로지만. 자, x세제곱에 k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에 k 더하기 3의 x제곱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3kx니까 넘어오면 3kx는 0이고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x 더하기 3k이고 인수분해 하면 x에 x 빼기 k에 x 빼기 3이고 그랬을 때 뭐래? k가 0하고 3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 얼마? 2분의 3이죠. 알겠지? 됐지? 여기 답 써놨어? 채점 해봤죠? 자, 유형 10 들어갑시다. 유형 10. 역함수 문제야. 역함수와 사이의 넓이. 역함수 우리가 작년 요맘때 기말고사 시험범위였잖아. 역함수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막 교점하고 나와서 넓이 어쩌고 하잖아. y는 fx가 있어. 종류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원래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을 시키는 거잖아. 이게 fx고 역함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그 사이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너네 뭘로 구해? 원래 함수랑 역함수 중에서 보기 좋은 놈으로. 막 루트 이런 거 없는 놈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루트 있는 거 적분 못해. 미분도 안 배웠잖아. 다항식으로 돼 있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얘겠지,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거랑 y는 x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지. 심지어 이건 얘가 2차라면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넘기잖아. 그 사이의 넓이기 때문에 6분의 할 수 있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 나와. 답은 그거의 2배겠지. 왜? 요거랑 요거랑 대칭이니까 넓이 같을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네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내가 해주는 것 중에서는 좋다. 둘 다 있네. 좋은 책이야. 괄호 1번, 2번이 두 가지 스타일인데 방금 얘기한 게 괄호 2번, 괄호 1번이에요. 10번에 괄호 1번 fx가 x제곱이야. 그 중에 오른쪽만. 왜 저렇게 했어? 1대1 대응 만들어 주려고. 저렇게 안 하면 1대1 대응이 안 돼서 역함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y는 x제곱이 이걸 그냥 역함수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y는 x 대칭시키면. 이런 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거 자체가 함수가 아니지. 여기만 남긴 거지, 여기만. 그러면 여기는 없어질 테니까 요것만 남는 거. 여기는 넓이 구하시오. 이런 문제야. 알았지? 그거랑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둘러싸인 넓이 구하세요. 현지 갑자기 컨디션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 갑자기 피곤해. 몇 번 풀다가 에너지 다 쓴 거야. 응? 자, 여기 먼저 구하면 얘는 따라 나온다고. 알았지? A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x제곱이랑 x랑 같다고 놓고 넘겨버리면 x 빼기 1이 되면서 0하고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1. 오케이? 그래서 A를 어떻게 구해?
a를 어떻게 구해? 6분의 1에 1 빼기 0의 세제곱이라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얼마다? 3분의 1 되는 거야. 6분의 1의 2배. 알았지? 몰랐어.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대비 또 할 때는 아이 뻔할 뻔짜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건데 지금은 처음 보는 거니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잘 짜여진 각본대로 노는 거거든 이게. 역함수가 g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에다가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gx dx를 하라 했거든. 근데 여기서 너네가 요거야 요거. 여기 이거는 원래 함수. 저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3차 함수. 저거는 있잖아. 얘는 미분해보잖아. 3x제곱 더하기 2라서 계속 플러스야. 도함수가 계속 플러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없어. 이런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변곡점은 있겠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을 바뀌는 뭐 이런 적은 이 정도는 있을 거야. 여기는 왠지 위로 볼록, 여기는 왠지 아래로 볼록. 바뀌는 그런 지점이 있는 정도는 있지만 계속 증가한다고. 심지어 0 되는 점도 없어. x세제곱처럼 이렇게 0 되는 것 같은 이런 점도 없는 거야. 얘는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왠지 위로 볼록, 여기는 왠지 아래로 볼록. 그렇게 생겼잖아. 그지? 직선이랑은 다르잖아. 얘가 그런 놈이거든. 그때 역함수란 말이야. 그때 요 1하고 4가 괜히 아무거나 넣는 거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fx에서의 이게 x의 범위니까 이건 x값이잖아. 그지? 이 1하고 4가 뭐냐면 여기에서의 y값들인 거야. 그렇게 줍니다. 잘 짜여진 대로 거꾸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 얘가 너네 이런 문제 나오면 얘가 f0인지 얘가 f1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좀 이따 문제 풀 때도. 확인해 보니까 맞죠. 저 함수에 0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4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쉬워. 이 문제가. 몇 번 풀어보면. fx가 지금 저 y 절편이 1이거든. 그러면서 계속 증가하잖아. 그지?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랬을 때 얘는 0에서 1까지 적분을 했으니까 1 쫙 올라가서 요 넓이 이게 요 a야. a. 요걸 b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a야. b는 어디야? 1에서 4까지지. 1에서 4까지. 응? 여기가 4란 말이야. 여기 1,4죠. 그럼 그걸 이렇게 쫙 대칭시키니까 여기가 4,1 되지 않겠냐? 여기가 4라고. 여기가 뭐야? b야. 여기가 a고. 오케이? 알았어? 요게 gx. 요거는 fx. 이때 이거랑 이거를 더하래. 그랬다고 gx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 너네 이거 할 줄 모르잖아. 이거 역함수 어떻게 구해? x랑 y랑 바꾸고서 y 눈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고. 근데 얘가 결국 뭐다? y는 x에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이 b가 어디로? 여기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문제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답은 뭐야? 4겠지. a랑 b랑 더하면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심플한 문제야. 이게. 적분을 안 해. 얘는 이거 여기서 우리 적분한 거잖아요. 공식 써가지고. 그지? 적분 대신 공식을 쓴 거지. 근데 여기서는 적분을 안 해. 그냥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고. 나중에는 있잖아. 얘는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서 시작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딱 직사각형 나오지. 근데 너네가 푸는 문제 중에서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거야. 응?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고 해보면은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을 뺀 문제가 나온다고. 요 직사각형에서 요만큼을 뺀 게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거거든. 일단 시작하기 전에 뭐 확인해? 여기랑 여기가 그게 맞는지 확인 먼저 하고 시작을 해봐. 알았지? 네, 해보세요. 거리, 속도와 거리를 한번 떠들어 봅시다. 속도와 거리. 내가 뭐요? 갑자기. 봐. 내가 네가 휘파람 불었지 방금. 재밌어. 내가 우리 집에서 너네도 마찬가지지. 지금 집에서 여기로 왔잖아.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 위치가 변했지. 내가 우리 집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쪽이 아마 북쪽일 거야. 우리 집에서 따지면. 북쪽으로 지금 800m로 왔단 말이지. 내 현재 위치의 변화는 아침부터 생각해보면은 우리 학원 방향으로 800m야. 근데 이따 7시에 또 퇴근하고 쏜살같이 집에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집에 딱 도착했어.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나의 위치의 변화는 얼마? 0. 맞죠? 이동 거리는 얼마? 1600m. 근데 보니까 내가 이걸로 재보면 여기 학원에서 아주 빨빨거리고 겁내 돌아다녀. 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00걸음 정도 되거든? 그러고 집에 가면 1000걸음이야. 그러면은 아침에 별다른 운동을 안 했으면 한 2000 몇백 걸음이면 될 거잖아. 근데 한 5000걸음씩 하는 거야. 여기서 한 3000걸음 돌아다니는 거야. 3000걸음. 겁내 싸돌아댕겨요. 잠깐만, 되게 급한 전화. 그래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단 말이지. 그러고 내가 집에 딱 도착을 해. 이 새끼 게임하고 있네. 그러잖아? 그럼 나의 위치의 변화는 얼마? 0이야. 근데 이동 거리는 5000보. 거리로 치면은 뭐 꽤 된단 말이지. 위치의 변화가 우리 물리 시간에 변위라고 배우지 않아? 그거랑 이동 거리랑 차이 알죠? 변위는 벡터고 이동 거리는 스칼라고 막 이런 거 배우잖아,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나도 고등학교 때. 그런 거라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먼저 배웠냐면 미분에서 먼저 배웠었다. 기억나니? 거기서 그 위치 이걸 갖다가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이런 거 배웠다고. 위치가 x, xt. 그거를 미분하면 x 프라임 t가 되는 거잖아. x 프라임 t. 그지? 그걸 우리는 vt라고, 속도라고. 또 그걸 또 미분하면은 v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v 프라임 t가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 가속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이게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던 거거든. 근데 적분에서는 얘는 안 나와. 얘는 안 나오고 속도를 갖다가 거꾸로 적분하면 뭐가 나올 거냐? 이게 나오는 건데 그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변위라고 볼 수 있겠죠. 과학에서 나오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동거리는 뭐야? 1로 가든 다 플러스인 게 이동거리. 오른쪽으로 가는 게 너네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일 때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인 거가 위치의 변화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 정적분이랑 넓이 사이 관계랑 똑같은 거거든. 정적분은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였잖아. 넓이는 위에 있으든 아래에 있으든 다 플러스였잖아. 그것처럼 이동 거리는 뭐냐?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t초 동안 vt dt. vt dt 하면 이게 뭐냐? 위치의 변화야. 그러면 이동 거리는 뭐냐? 이동 거리. 이동 거리는 뭐냐면 0에서부터 t까지 vt dt 하면 그건 위치의 변화인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플러스인 건 그냥 놔두고 위에 이거 t축보다 위에 있는 건 그냥 플러스니까 놔두고 아래에 있는 거는 접어 올려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서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다 이동거리는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이제 이동거리.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위치야. 위치. 자, 수직선에 여기 원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위치의 변화가 플러스 5래. t초, 3초 후에 플러스 5만큼 위치가 변했대. 근데 처음 위치가 0이었어. 그러면은 나중 위치는 얼마가 되겠어?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만큼 더해주면 그게 나중 위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위치는 뭐냐면 x0, 보통 이 제로 붙으면 그게 뭐야? 출발하기 전에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가 뭘 더해주면은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t dt, 즉 위치의 변화를 더해주면 그게 뭐다? 나중 위치가 되는 거다. 처음 위치가 원점이라면은 위치의 변화나 위치나 똑같겠지. 0에다가 위치의 변화를 더하는 거니까. 근데 처음 위치가 마이너스 2였어. 근데 플러스 5만큼 변했대, 위치가. 그럼 나중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처음 위치에다가 플러스 5를 더해서 나중 위치. 이런 거야. 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위치의 변화, 이동 거리, 위치. 이렇게 세 가지. 적분에서 나오는 거는 요 세 가지예요. 알았죠? 미분에서 뭐였어? 이 주어지는 위치 이걸 갖다가 미분하면 속도, 또 미분하면 가속도. 요거였고. 거기에 이제 길이의 변화량,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막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자, 요것만 우리가 잘 해주면 이 책은 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설명은 다 했고. 자, 유형 1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유형 11번. 자, 유형 11번을 보면 유형 11번, 12번, 13번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진도는 끝나고 그럼 이제 치킨 먹으면서 하나 물고 연습 문제 한 문제 풀고
하나 입에 물고 연습 문제 하나 씹으면서 치킨 무도 하나 씹고 풀고 원점을 출발. x0가 원점 출발한다고 하잖아. 저렇게 자꾸 기호를 써. 나중에 확통할 때 특히 저런 기호를 자꾸 써야 돼. 지 하고 싶은 대로 쓰다가 헷갈려가지고 다 틀려. 기호를 잘 쓰는 게 좋아. x0가 원점이랬으니까 0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기호를 쓰라고. 그랬을 때 t초 후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3t 제곱 마이너스 6t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속도 그래프를 그려봐. 이렇게 생겼네. 0, 2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거야, 속도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출발하자마자 속도가 마이너스지. 여기서 출발할 거야. 시간은 마이너스 없어. 그건 과거잖아. 그건 없어요. 시간은 항상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거야, 여기는. 알겠지? 여기서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 앞으로 가, 뒤로 가. V가 마이너스야.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가는 거야. 여긴 마이너스잖아, 지금.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은 미분에서 배웠던 거야. 자, 이제 문제를 시작해 봅시다. 괄호 1번. 점 P가, 문제 봐요. 점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뒤로 이만큼 갔잖아, 이만큼. 요 넓이가 결국은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이지. sorry. 그건 이동거리야. 근데 뒤로 이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요 넓이만큼이 이제 이동거리가 되는,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여기 다시 앞으로 가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뀌는 건 2잖아. 그때 위치를 구하랬으니까 0 더하기 왜 해? 승우가 왜 0 더하기 하지? 0이 뭐니까? 그렇지, 처음 위치. 거기다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자, 위치를 물어봤잖아. 그지? 절대값을 씌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저거를 적분해주면 되죠. 여기서 두뇌 회전이 좀 빠른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뭐 써? 요 넓이에 관련된 거잖아. 6분의 때리면 되는 거야. 그지? 6분의. 이거 얼마냐? 6분의 최고참 계수가 3이잖아. 그지? 3 해주고 큰 거 빼기 작은 거에 세제곱 그냥 해도 된다고. 단 마이너스잖아. 그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좀 붙여줘야죠. 밑에 있으니까.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건 넓이고, 넓이. 이렇게 해줘야지.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 이건 8이잖아. 이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저거 쓰기 싫은 사람은 못 쓰면 돼. 나 공식 싫은데요. 하는 사람들 정적분 하면 돼. 알았지? 정적분 하면 돼요. 괄호 2번 봅시다. 점 P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이거 뭐야? 뒤로 지금 4만큼 갔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앞으로 가니까 T까지 가면은 여기 넓이가 4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아니면 0에서 T까지 위치의 변화가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응? 위치의 변화가 식으로 뭔데? 0에서 T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6T dt. 이게 위치의 변화란 말이야. 지금 뒤로 4만큼 갔어? 그럼 앞으로 4만큼 가서 이거랑 더해서 0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가 0이다로 풀면 되겠죠? 야, 2초 동안 뒤 갔으니까 2초 더 가면 다시 원래도 돌아오겠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자, 이거 풀어봐.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이거 적분하면. 적분해서 t 대입하는 거 그냥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t 놓고 0 놓고 빼는 거니까. 그럼 이거 적분하면 t 세제곱이고. 이건 적분하면 3t 제곱이잖아. 다시 미분했을 때 이거니까. 그게 0 되는 값을 찾으면 되죠. t 제곱으로 묶으면 t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t가 얼마일 때? 3. 그러니까 2초 동안 뒤로 4칸 갔잖아. 그지? 그 다음에 1초 동안 다시 앞으로 4칸 가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개빨리 가겠죠. 그죠? 기울기가 급격하니까. 결국은 위치나 넓이, 이동거리가 이건 다 넓이에 관련된 거니까 적분해야 돼. 다음 3번 뭐 구하래? 3번 P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이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계산이지. 여기서 또 적분 때리고 있으면 난감하다. 다시 돌아온 데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 얼마? 이거 답이 나와야 돼. 지금 뭐 했어? 내가 계속 입 아프게 얘기한 게 뭐야? 그렇지. 뒤로 4 가고 다시 앞으로 4 온 거잖아. 얼마? 왜 8? 뒤로 4. 됐어요? 이해 갑니까? 해보세요. 야, 씨. 먹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디 갔어?
마무리를 잘 해야지. 어려워서 그래? 예준아 치킨 또 먹고 싶으면 이따 저녁 때 또 와. 오늘은 100% 먹어. 둘 다 와. 어제 안 온 거 보강하러. 어. 좋았어. 자, 수직 운동. 뭔 소리야? 방금 한 건 이제 수직선에서 움직인 거고. 지금은 이제 뭐야? 위로 던지는 위로. 어? 위로 던지는 거야. 처음 위치를 잘 확인해. 바닥에서 던진다고 할 때가 있고, 뭐 20m 위에서 던진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처음 위치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나중 위치 구할 때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를 더하잖아. 그러니까 처음 높이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 알았지? 그게 H0가 되는 거야. 자, 시속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어? 지면으로부터라고 나왔다, 그지? 문제 봐. 왔어? 네. 오, 많이 왔네. 노 솔브, 노 치킨. 문제 풀이가 없으면 치킨도 없다. H0는 0이야. T초 후에 속도가 이거야. 야, 이것만 봐도 우린 뭘 알 수 있냐? 몇 초 동안 올라가는지 알 수 있다.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이거 던져봐야 돼? 봐봐. 던져서 떨어지기 언제 떨어지나 보라고. 지금! 이잖아. 멈춰야 떨어진다고. 속도가 0이 돼야 떨어지는 거야. 몇 초? 3초가 최고 높인 거야. 이런 건 좀 알고 시작하자고. 자, 괄호 1번. 공을 던져 올린 지 1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래. 자, 높이라고 나왔어. 그 아까 내가 여기 세 가지 썼잖아. 위치의 변화, 이동거리, 위치 썼잖아, 그지? 높이. 그래서 이건 뭐야? 위치. 그렇죠, 위치죠. 그러면 처음 위치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30 빼기 10t dt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1초 동안 움직인 위치의 변화가 나오는 거고 처음 위치가 0이고 그럼 얼만큼 올라갔는지 이거 나오겠지. 위치가. 높이가. 맞지? 계산해야지 뭐. 뭐야? 이거 적분하면 뭐야? 적분해서 그냥 1 대입하는 건 30t 마이너스 5t 제곱 0에서 1까지 하니까 얼마? 25m가 되는 거야. 높이가. 1초 후에. 알았지? 괄호 2번 문제 읽어보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래. 최고 높이. 맥시멈. 최고 높이를 구하래. 그럼 언제 멈춘다고? 3초. 그럼 3초 때 높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0 더하기 0에서 3까지. 30 빼기 10t 하면 되는 거죠? 방금 다 해놨잖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90 빼기 3, 3은 95, 45 하니까 45m 됩니다. 마지막 3번. 공을 던져 올린 후 6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6초 동안이야. 개꿀이라고 아까 8처럼. 자, 몇 초 동안 올라오고 몇 초 동안 떨어져? 3초 동안 올라가고 3초 동안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올라갈 때 몇 미터 올라간다고? 3미터 올라가? 너 애들 먹고 시작한 지 5분 후부터 먹어. 너 페널티. 야, 이 새끼야, 지금 초속 30m다, 임마! 3초 동안 올라가고 3초 동안 떨어지는데 3m 올라가겠냐? 3초 동안 올라가잖아. 몇 미터 올라가는지 방금 했잖아. 몇 미터 올라가? 빨리! 45. 그래! 그러면 몇 미터 떨어져? 45. 90m 되는 거죠. 예준아, 수학 공부가 이렇게 즐거운 거야. 억지로 떠밀려서 공부하지 말고. 자, 1에서 1, 2, 3, 4, 5까지 움직인단 말이야. 맞지? 원점을 출발한대요. x0는 0이라고 또 주어. 너무 재미없다. 너네가 푸는 문제는 원점 아닌 거 있었니?
안 풀어봐서 몰라? 한 문제는 풀었어? 오, 마이너스 1을 출발한다고 나왔네. 갸꿀. 아, 너네 일단 갸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 안 읽고 푸는 사람 틀리는 거야. 나중에 위치 구하라 하면 0에다 그냥 해버린다고. 틀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얘는 원점 출발입니다. 그랬을 때 t는 0에서 5까지 움직이는 중이고요. 5초 동안. 자, 괄호 1번. 이거는 적분 안 해도 괜찮아. 너네 적분을 왜 하니? 어? 그 옛날 그리스 막 아르키메데스 이런 양반들이 적분을 왜 공부를 했을까? 넓이를 못 구하니까.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이런 거였으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오각형 넓이 잘라가지고 삼각형 3개로 잘라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는데 막 이렇게 생긴 호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런 거 못하니까 막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넓이 이런 거 못 구하니까 그러다 보니 잘게 쪼개가지고 막 하는 걸 한 거거든. 너네 아직 안 배웠지만 원래 수2에서 이런 걸 배웠었어요. 구분구적법 막 이런 걸 배웠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넓이로 쪼개는 거야. 쪼개가지고 싹 쪼개가지고 그 넓이를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적분이고 막 그런 거였거든. 근데 얘는 요거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얼마야? 2분의 1이죠. 1이니까. 그치?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1이고, 이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잖아. 그치? 자, 괄호 1번 답을 구해봅시다. 자, 읽어봐. 뭐래? 5초 때에 위치를 구하랬지? 응? 그럼 뭐야? 처음 위치는 0이잖아. 2분의 1만큼 앞으로 갔지? 그 다음 얼만큼 뒤로 가? 어? 마이너스 2만큼 뒤로 가는 거죠. 밑에 있는 거는 뒤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2분의 1만큼 앞으로 가지? 위치는 얼마? 뒤로 한 칸 간 거죠. 수직선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적분이 필요 없다고. 괄호 2번은 뭐 하래?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1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했는데 왜 또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이동 거리잖아. 이동 거리면 뭐랬어? 넓이랑 똑같은 거랬지? 무조건 뭐? 플러스. 얼마? 2분의 3이 되겠죠.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되는 거니까. 1에서 3까지 이동 거리 구하랬잖아. 야, 이동 거리 구하랬는데 또 처음 위치가 얼마지 쳐다보고 있지 마. 그거 상관없어. 이동 거리는. 알겠어? 빨리 하나씩은 풀고 먹어. 빨리.